저는 30년을 하늘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깨뜨렸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던 그날, 저는 무력하게 관제소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토도, 미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가르며 날아든 기체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산 FA-50이었습니다. 무시했던 그 작은 기체가, 외면했던 그 한국 전투기가 결국 우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바르샤바 남부공군 작전지휘본부 소속이었던 공군대위 마르첵입니다. 30년 복무 후 전역했지만 비상상황 시에는 전략고문으로 복귀해 초기 분석과 대응 프로토콜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7일 새벽 4시 30분, 평소처럼 야간 근무자들과 교대하며 커피 한 잔 들고 상황판 앞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상황판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관제 요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수호위 35편대, 아디지 라인 돌파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순간 작전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교신 채널을 열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나토군 조기경보 시스템은 판단 보류 상태, 미국 측 지원 부대도 작전 대기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30년 군 복무하며 수많은 긴박한 순간을 겪었지만 이처럼 철저히 외면받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상황판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간기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수도권 방공망은 긴급 가동 중이었습니다. 공군 지휘관도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휘관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A-50 대기조 출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FA-50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기체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입 과정부터 빠른 납기와 가성비를 내세운 정치적 선택처럼 보였고 F-16이나 라팔 같은 서방 전투기와 비교해 실전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FA-50 도입 당시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기체에 우리 조종사를 태울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군 내부에서도 훈련기 개조품으로 실전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 통합 문제로 인도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2명의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경납고를 뛰쳐나갔습니다. 한국인 조종사도 미군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마렉 대위와 야누시 중위, 둘 다 미그 29에서 전환 교육을 받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FA-50을 폴란드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는 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프렛 휘트니 F404 엔진의 특유한 고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FA-50을 보며 저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저 작은 기체가 러시아 수호위를 막아낼 수 있을까? 최대 이륙 중량 12.3톤의 경량 전투기가 27톤급 중형 전투기와 맞설 수 있을까? 작전실은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에서 FA-50이 목표 고도 8,000m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속도는 마하 1.2,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뒤이어 미그 29 한 대가 후속 출격했습니다. 러시아 수호위 편대는 이미 위협 비행을 개시한 상태였고 우리 영공까지 불과 12km 지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고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대응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레이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FA-50 조종사의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콜사인 이글1 목표 접촉했습니다. 수호위 35편대 사기 확인됩니다. 교신 불가합니다. 회피 기동 시작합니다. 마렉 대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호흡은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 군 경험으로 봐도 이건 베테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글2 후방 커버 진입합니다. 야누시 중위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2기의 FA-50이 완벽한 편대 기동으로 러시아 편대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상에서 보이는 기동 패턴은 교본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요격 전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지 못했던 기체가 지금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기체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체를 믿고 조종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5분 후 러시아 기체들이 회항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적기 편대 철수 확인됩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작전실 전체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지휘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값싼 전투기가 아니구나. 그 조용한 기체가 우리를 대신해 첫 탄원 없는 승부를 이겨냈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적의 침입을 저지한 완벽한 요격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FA-50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귀환하는 FA-50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었구나. 그날의 성공적인 요격 작전은 FA-50에 대한 폴란드 공군의 인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됐습니다. FA-50이 첫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했을 때 저는 직접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조종사들은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대령님. 마렉 대위가 헬멧을 벗으며 짧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오히려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들이 이룬 작은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폴란드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전투기 FA-50 첫 작전 성공이라고 보도했지만 기사 말미에는 어김없이 이런 문장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기체 성능에 대한 검증은 아직 부족하다. 소형 기체가 실전 교전에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운이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승리했는데 왜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러시아 편대를 무력 충돌 없이 철수시킨 것은 명백한 전술적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공 자체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야당의 한 국방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산 전투기도 아닌 외국 기체에 왜 우리 파일럿을 태우느냐? 이건 우리 공군을 실험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FA-50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방위산업위원회는 FA-50의 작전 배치를 과도한 실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험이라고요? 방금 전 러시아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이 실험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운용해온 F-16이나 미그-29는 뭡니까? 그것들도 처음엔 모두 실험이었던 것 아닙니까? 작전실 내부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았던 거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일부 고참 장교들은 러시아가 진짜로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며 FA-50의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체라서 러시아가 무시하고 철수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FA-50 조종사들을 향한 시선도 변했습니다. 기존에 함께 훈련하던 F-16 조종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클럽에서도 FA-50 조종사들만 따로 앉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들은 다른 기체를 탄다는 식의 무언의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마렉 대위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 퍼뜨린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장난감 전투기가 나토 하늘을 지킨다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새로운 교육용 기체를 보고 웃었을 뿐입니다. 진짜 전투기라면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난감이라고요? 그 장난감이라고 조롱당한 기체가 바로 어제 러시아 전투기를 물러나게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무시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FA-50이 처음 기지에 도입됐을 때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전투기인가? 훈련기 T-50을 억지로 개조한 것 아닌가? 최대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463km라는 재원을 보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F-16의 작전 반경이 550km인데 말입니다. 한국 측 기술진들과 대화해봐도 그들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묵묵히 기체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정민 수석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시간이 보여주겠죠. 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FA-50을 출격시키면서 평상시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비부서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FA-50 전용 부품 요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밀려났습니다. 기존 F-16이나 미그-29 정비팀은 아예 협업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기체만 담당합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들이 모든 정비 업무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시 중위는 가족들이 걱정한다며 휴가를 요청했고 다른 조종사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출격 대기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FA-50이 정비 중이었고 날개 아래에는 바람에 날린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체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체가 아니라 이 기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편견이구나.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야간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에서 또 다른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편대가 재차 접근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FA-50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 중인 그 기체는 마치 언제든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체가 아니라 기체를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보가 울린 것은 첫 번째 요격작전으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러시아 수호위 편대가 칼리닝그라드에서 이륙해 벨라루스 항공기들과 합류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단순 정찰이 아니라 합동작전이었고 전형적인 연공 무력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휘부는 또다시 판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했고 미군 전투기들은 여전히 출격 승인 대기 상태였습니다. 램스타인 기지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워싱턴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기실로 가서 FA-50 조종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에 마렉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대령님.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난번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진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FA-50의 정비 인력이 대폭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기존 정비사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전투기를 정비해야 한다며 배치 전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 3명이 모든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자는 지난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물으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습니다. 해외 수출 초기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의 담담한 말투에서 오히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방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FA-50 운용 중단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난번 하늘에서 러시아 편대를 물러나게 만든 그 기체를 장난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그 장난감이 우리 영공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언론도 한술 더 떴습니다. 한 신문은 FA-50 옆에서 조종사가 헬멧을 벗는 사진을 크게 실으며 작고 빠르지만 위협은 될까?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매체는 가벼운 전투기, 무거운 의구심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종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납고에서는 이들이 묵묵히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어깨는 말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밤새 혼자 정비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야누시 중위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우리는 명령에 따라 출격했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부에서도 FA50을 외면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필요한 부품 요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됐고 정비 장비 사용도 제한됐습니다. 심지어 조종사 식당에서도 FA50 조종사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기체를 탄다는 식의 암묵적 배제였습니다. 한국 기술팀도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기지 내 숙소 배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렸고 기술 자료 열람 권한도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매일 정비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저는 이정민 기술자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기체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동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어려운 시기도 함께 견뎌야죠.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체코 국방부가 FA50 도입 검토를 중단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폴란드의 운용 사례를 지켜본 결과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상황을 비꼬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실험용 전투기, 유럽에서 퇴출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조차 포기한 아시아 무기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FA50이 조용히 정비 중이었고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홀로 야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게 해서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중요한 건 이 기체가 언젠가 제 가치를 증명할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의 덤덤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편대가 본격적으로 우리 영공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경고나 위협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침입이었습니다. 저는 FA50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그 기체는 여전히 준비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체가 아니라 기체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을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두 번째 경보는 첫 번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기들이 합류해 대규모 편대를 이루고 우리 영공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 침입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토는 또다시 정치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미군은 상부 지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 편대는 이미 우리 영공까지 15분 거리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정비 중이거나 출격 불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FA50 2대뿐이었습니다. 작전 참모는 10기를 2기로 상대한다고요? 무모합니다라고 반대했지만 저는 지휘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각하, FA50이 해낼 겁니다. 마렙 대위와 야누시 중위는 이미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10기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마렙 대위가 헬멧을 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령님. FA50 2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작고 빠른 점 2개가 거대한 적 편대를 향해 용감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목표 접촉했습니다. 적기 10기 확인됩니다. 마렙 대위의 침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야누시 중위도 보고했습니다. 측면 기동 개시합니다. 2기가 완벽한 협동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편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보통은 요격기가 나타나면 경계하거나 회피하는데 이번엔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적기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FA50을 진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렙 대위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교신 시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 편대, 즉시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폴란드 영공 침범입니다.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야누시 중위가 과감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적편대 바로 앞으로 급강하에 경고 사격 자세를 취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러시아 편대가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편대 대형 변경 중입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적편대가 비로소 FA-50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는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렙 대위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적편대의 선두기 바로 옆으로 접근해 날개를 흔들며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불과 100m 거리에서 벌어진 아찔한 근접 비행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관제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마렙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접근해 러시아 조종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 선두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체 편대가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적기 편대 회항 중입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편대가 완전히 철수한 후 무전기를 통해 메시지가 들려온 겁니다. 폴란드 조종사, 좋은 비행이었다. 러시아 조종사가 보낸 짧은 인사였습니다. 마렙 대위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환 바랍니다. 적이지만 조종사끼리 나누는 예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FA-50 두 대가 의기양양하게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활주로에는 정비사들과 지상요원들이 나와 박수로 맞았습니다. 마렙 대위가 조종석에서 내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해냈습니다. 대령님.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공군 FA-50 편대, 러시아 대규모 편대 성공적 요격. 언론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작은 전투기, 큰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장난감이라고 조롱하던 국회의원들이 우리 공군의 쾌거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무쌍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지만 그래도 FA-50이 인정받는다면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 조종사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정비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경납고에서 이정민 기술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FA-50은 의심과 조롱을 딛고 진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FA-50이 두 번째 작전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후 기지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조종사들의 복귀 보고를 들으며 처음으로 동료 장교들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전까지는 침묵이거나 회의적인 시선뿐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네요. 레이더 성능도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비로소 평가가 아닌 관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주요 군사 전문지에서 FA-50 연이은 성공작전으로 실전 가치 입증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조종사 인터뷰까지 요청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중론은 있었지만 적어도 장난감이라는 모독적인 표현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작전에서 과감한 근접 비행으로 러시아 편대를 물러나게 만든 마렙 대위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정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미소 하나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랑하지 않았고 과장된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수석 기술자는 밤늦게까지 정비실에서 성능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얻은 데이터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기체의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는 설계였지만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군 공식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FA-50 작전 영상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작은 전투기지만 큰 용기를 보여줬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바르샤바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FA-50 그림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작은 비행기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라고 쓴 아이의 글씨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FA50 편대의 정식 작전 배치 확대와 추가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충분했고 조종사들의 숙련도도 검증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조심스럽게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자산이네요 라는 말을 듣기는 싫었지만 그 말조차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작은 신뢰라도 쌓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정비부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FA50이 더 이상 외국산 골칫거리가 아닌 정식 작전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자발적으로 비행 전 점검을 도왔고 정비팀도 부품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기지 식당에서 벌어진 작은 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FA50 조종사들이 혼자 앉아있을 때 다른 조종사들이 자연스럽게 합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작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성공적인 작전, 조용하지만 확실한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FA50 운용 성과가 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FA50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납고를 찾았을 때 야간 정비 중인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그는 공구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게 가장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믿어야 할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만 보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체코 공군에서 FA50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를 보고 다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활주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였고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FA50은 그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환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FA50이 폴란드 하늘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이후 저는 그 기체가 서서히 기지 내에서 환영받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 신호를 포착한 건 원래 부품 보급 회의에서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난색을 표하며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 승인 지연으로 핵심 부품들의 수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FA50의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에는 미국산 부품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기 통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하려면 미 국무부의 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했는데 그 승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국방부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립니까? 제 질문에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3국 무기 시스템과의 통합에는 추가적인 기술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 기체에 미국 무장을 함부로 장착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에선 한국 무기는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미국 승인 없이는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순된 구조가 우리를 다시 옥죄고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무기는 들여왔는데 제대로 쏠 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졸속 도입의 결과 아닙니까? 여당에서도 무기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들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대서특필했습니다. FA50, 무장 없는 전투기. 값은 비싸고 성능은 반쪽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무기 통합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항법 장치도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일부 전자전 장비도 기능이 제한된 채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체가 좋아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렙 대위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기체를 믿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그의 고민이 이해됐습니다. 경납고 분위기도 다시 침울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술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FA50 도입을 검토하던 몇몇 유럽 국가들이 무기 통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체코도 다시 도입 검토를 중단했고 루마니아도 관망 자세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 상황을 비꼬며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미완성 전투기, 결국 한계 드러나. 폴란드의 실험은 실패작으로 판명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FA50 추가 도입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공식 이유는 무기체계 통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였지만 사실상 FA50 프로그램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한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 종속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양국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FA50이 조용히 정비 중이었고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홀로 야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FA50의 미래가, 한국과의 협력이, 그리고 우리의 자주 국방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던 그 시점에서 조용히 움직인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FA50 무기 통합 문제로 공식 항의를 준비하던 바로 그날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의 표현이었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직접 폴란드로 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부품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 자체 기술로 해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전투기도 함께 논의하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고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동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폴란드 공군 기술검토단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았을 때 저는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에 경악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기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였고 유럽이나 미국 기체와 견조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요? 제 질문에 한국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도 활용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테스트 기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항공기술의 진보에 감탄했습니다. 조종 성능, 기동성, 레이더 성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기체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한국 측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조립 라인을 설치하고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상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선택, 새로운 미래.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고 FA-50의 한국산 부품 통합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에게는 한국에서 직접 파견된 전문가들이 집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 무장 통합, 전자전 장비까지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지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우리 기준에 맞게 통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납품하고 떠나는 외국 업체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폴란드 기술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성실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게 많다며 폴란드 기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업그레이드된 FA-52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고 폴란드가 원하는 무장이 완벽하게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성능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것이 된 기분입니다. 마렛 대위가 시험 비행 후 제게 한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FA-50은 단순히 한국에서 수입한 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작품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방산 협력이다라며 야당까지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언론들도 폴란드-한국 기술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경납고에서 이정민 기술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야 진짜 동맹다운 협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수동적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전 업그레이드된 FA-50이 공식 출고됐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납고 앞에 늘어선 폴란드 기술진들과 조종사들, 그리고 함께 밤낮으로 작업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의 첫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거듭났다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산 레이더와 무장이 완벽하게 통합된 FA-50이 하늘로 솟구칠 때 활주로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장난감이라고 조롱받던 기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 자랑스러운 전력이 됐습니다. 시험 비행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새로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기존보다 대폭 향상됐고 무장 통합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량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종사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있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렛 대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누시 중위도 기체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하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FA-50 운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코가 도입 재검토를 발표했고 루마니아와 헝가리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며 기술 협력까지 요청해왔습니다. 불가리아는 아예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이제 정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폴란드 덕분입니다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언론들도 완전히 달라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폴란드 FA-50, 유럽 방산업계 판도 바꾼다, 한국 전투기. 이제는 유럽이 먼저 찾는다. 같은 긍정적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FA-50을 장난감이라고 조롱하던 그 국회의원이
이제는 우리 공군의 자랑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야당도 성공적인 방산 협력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FA-50이 처음 도입됐을 때의 의심과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기체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 조종사들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종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최신 장비를 가장 먼저 써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지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외국 업체 직원이 아니라 우리 기지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과 구분 없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곧바로 FA-50 추가 도입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체 48대의 FA-50 전력화를 완료한 후 새로운 전투기들을 한국과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 내 조립 라인 설치, 핵심 부품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나토에서도 이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맹국 간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방산업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FA-50이 조용히 정비 중이었고 폴란드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분이 없는 하나의 팀이 됐습니다. 이정민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입니다. FA-50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믿고 함께 땀 흘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때 장난감이라고 조롱받던 작은 전투기가 이제는 유럽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더 큰 꿈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30년 군 복무를 하며 많은 것을 봤지만 이보다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FA-50이 있었습니다. 의심과 조롱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였고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간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